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9억 5천만 원까지 치솟던 송도 아파트,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인천 아파트 3분의 1 토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서울이 78% 빠졌고요. 경기도 65%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여파를 직접적으로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인데 3분의 1 토막 정도 빠진다는 건 그만큼 이제 마피가 서서히 등장하고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지금 경기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고양, 일산, 서구, 그리고 안성, 동두천. 여기는 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1%, 마이너스 13.5%까지 지금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와 마용성 그리고 비강남권까지 좀 주춤거리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수도권과 경기, 인천 아파트 값이 당연히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고요. 특별히 인천은 그동안 계속적인 어떤 하방 압력의 피로도가 누적돼 왔던 곳이었죠. 불과 뭐 한두 달 전에 서울 아파트 값이 들썩들썩 거리니까 같이 동조하는 의미에서 뭔가 올라타보자 라는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다 싶다가 결국 다시 추락하는 어떤 국면에 처하게 됐는데, 이게 추락이라는 의미보다 그동안 어마무시 경기도권 그리고 인천도 올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는 궤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좀 정상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궤적들이 생기게 된다면 서울 아파트 값도 상당 부분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도표에서 나오는 고양, 일산, 서구,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4억 6천, 7월 10일 거래가 나왔는데 33%, 9억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서울이 78%, 경기가 64%, 인천이 57% 정도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줄어드는 매수 심리에 근거해서 일단 거래량 줄면 경기권은 별 수 없습니다. 거래가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야 이 고점에 물린 아파트 값들이 거래량이 조금 드문드문 나오더라도 치고 올라가는 이 엄청난 시세 50억, 100억 하는 거래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견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경기도는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천, 제가 초반에 소개해 드렸듯이 3분의 1 토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송도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5억까지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53% 지금 하락하는 추세. 6억 4천까지 떨어지면서 6억 6천 엄청난 기록 갱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특별히 인천 연수구 송도동 럭스 오션 SK뷰, 여기 당시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찍을 정도로 엄청난 수요가 선호도를 높였었는데, 결국에 와서 이제 송도 GTX B노선 착공 지연이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이 되지 않으면 송도는 그냥 거의 독도입니다. 독도. 수도권과 경기권과 이 서울권 진입해 들어가기 굉장히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왔던 선수들 다 빠져나가고 이제 고점에 물린 사람들 설거지하게 생겼어. 그 정도로 참 어려운 이 집값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게 고스란히 이제 서울 쪽으로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고 있죠. 평택, 청약, 지금 요새 계속 나오는 그 모든 물량들이 1000세대 이상 미달나는 그런 것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미분양만 이러다 보니까 12,155가구를 찍을 정도고, 당연히 분양시장 안 좋으니까 매매시장도 그렇게 고덕신도시가 들썩들썩 거리는가 싶었는데 3억 4천, 37%, 37%, 34% 빠지고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연앤자이 그리고 제일풍경채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요. 갭투자의 성지라고 불렸던 안성시 2억짜리 아파트가, 여기는 안성은 일단 이 경기 외곽권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가 자체가 서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통 단가가 1억 정도 빠져도 휘청거릴 정도로 전체적인 어떤 경기권 노른자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가격 수익이 낮기 때문에 1억씩 빠져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 수위를 가지고 있죠. 3년째 하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안성이 경기 외곽권에서 선호도를 좀 가지지 못하는 어떤 입지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도 지금 마피가 쏟아지고 있고요. 안성시 옥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1억 6천 빠졌는데 한참 갈 길이 멀지 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5억대 3억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1억 빠져봐. 그럼 3억대 2억대 아파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평대가 지금 2억 4천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1억 5천에서 2억 3억 넘어가 버리면 그냥 마피는 물론 반토막 이상의 하락장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 굉장히 지금 경기권은 초반의 기사대로 심각한 상황에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천시 자고 일어나면 1억 정도 부쩍부쩍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자라나듯이 올랐던 그 집값들 이제 약간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좀 개미 눈꽃만큼 내려서 어느 정도 좀 이게 5억 이상 좀 여기도 좀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강남권 가까운 경기권은 거의 강남이라고 이제 치부가 되기 때문에 2억 떨어졌는데 25억에서 24. 이건 뭐 거의 체감적인 어떤 이 강도가 너무 약하다. 과천 리버필드 7% 하락. 레미안슈로 6천만 원 겨우 하락했네. 그동안 오른 게 얼마인데.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기에는 여전히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굉장히 공고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과천이 얼마나 하방 압력 파일을 키워주느냐에 따라서 집값 정상으로 가는 어떤 속도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긍정적 시그널은 그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던 과천 집값이 올스톱 됐다는 거, 일단 멈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유턴하기 위해서는 속도 줄여야 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도 뭔가 몰아치는 듯 하다가 이제 서서히 올스톱 되면서 다시 역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데, 대출 규제의 7월 실거래가 이제 2건밖에 안 나왔고요. 이게 단기적 하락이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뭐 혼재적 전망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유입이 딱 차단됐기 때문에 과천도 중강남이라 하지만 경기권이다. 그러니까 경기권의 전체적 하방 압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남시 분당구도 역시 뭐 엄청나게 과천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으쌰 집값을 올렸었는데 이제 19억에서 13억, 임해동 코롱 아파트 5억 7천 30%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산운 13단지 대시양 역시도 20%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과천과 분당은 지금 뚝뚝 떨어지는 모습보다는 쑥쑥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약간 차단되는,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8월달 집값 추이가 더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권은 과천과 분당이 아파트 이 가격의 풍향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다릴까, 지금 살까, 뭐 여러 가지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무주택자라면 절대적으로 지금 집 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고점의 조정기가 지금 오고 있고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더 무섭게 떨어질 가능성 높아요. 특별히 경기권은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상당 부분 결이 다른 어떤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3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상승폭 둔화라는 건 경기권 입장에서 보면 아래로 고드름이 맺힐 수 있는 분명한 하락이라는 선이 굵은 그런 어떤 궤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서울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뿐만 아니라 한강 벨트도 뭐 폭등세가 완전히 지금 누그러지는 상태고, 근데 갈 길은 너무 멀다. 머나먼 정글이죠. 계속 강남, 서초, 송파에서 신고가가 튀어나옵니다. 뭔가 눈을 찌를 듯한, 딱 쳐다보면 부담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눈 찔릴 수밖에 없지. 강남은 0.15, 서초는 0.32, 송파는 0.36. 상승폭이 모두 축소가 됐어요. 이게 하방 압력을 받은 아래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가격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오름세인데 오름세가 조금 주춤해졌다는 얘기예요. 마포구 0.24, 용산구 0.26, 성동구 0.4. 마찬가지. 상승폭이 여기는 조금 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갈 길이 멀다는 얘기인데, 일단 강남구는 7억 정도 하락하는 그런 어떤 단지도 나오고 있고요. 7%. 여기는 7억 정도 하락해도 아까 안성 말씀드렸죠. 거의 1억 하락하면 거의 뭐 50% 이상 휘청휘청 거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7억이 하락을 해도 7%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집값이 엄청난 고점에 물려 있다는 걸 볼 수. 90억에서 83억인데 이거 뭐 간에 기별이 되냐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강남구도 확실하게 그동안에 뭐 녹여먹었던 그 고점의 아파트값 슬슬 이제 꺼내놔야 할 그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서초구 역시도 지금 2억 3천, 서초구가 지금 거래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하락폭이 그닥 강남 상구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뭐 강남의 대장 단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9%, 2.3억 정도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강남 서초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폭으로 집값이 조정되느냐, 이것도 풍향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지금 서초구 메이플자이가 전세권, 월세권 거의 뭐 쌤쌤이로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밸런스를 딱 맞추고 있는데, 그만큼 전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축감을 느껴서 집주인들이 이제 월세 쪽으로, 반전세 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라. 왜? 전세 대출 딱 금지됐잖아.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를 받겠다. 이제 더 이상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 대출 스탑이 되니까 월세로 어떻게 해서든 현금수로 만들어서 현금화 시키겠다는 어떤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데, 메이플자이가 아마 서초구에서는 아파트 가격의 풍향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월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추세가 결국에는 메이플자이 그 자체 시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다. 50억이 넘는 매매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평형이야. 이건 국민평형으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했죠. 현금부자 평형, 현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메이플자이 서초구에서 뭐 대장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지금 전세를 놔서 그 보증금 프리미엄 가지고 집주인들이 얼마든지 잔금 굴리고 뭐 기타 분양 이 가격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규제가 딱 떨어지게 되니까, 떨어지는 칼날 누가 뭐 위험스럽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월세로 돌리는 거야. 이렇다 보니까 자치구별 500만 원 이상 월세, 그러니까 고가의 월세들이 뭐 쭉쭉 나오고 있는데, 강남, 서초, 용산구죠. 근데 실질적으로 월세를 100만 원 이상 지불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수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전세 보증금 막대하게 뭐 몇십억 주고 들어가느니 차라리 뭐 100만 원 넘는 500만 원 가까운 월세 주고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초구 메이플자이에서 뭐 300만 원 이상 월세도 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가 월세는 고가 월세대로 그 시장의 벨트가 딱 형성이 되는 거고, 중저가 부분에 서울의 비강남권 월세도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 풍기 현상으로 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세 시장은 더 이상 일몰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한국의 임대 시장도 완벽하게 이제 독특한 전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계 유일무이하잖아. 전 세계에서 딱 하나 한국만 존재하고 있어. 안정적 임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워낙에 대출 부분에서부터 갭 투자까지 이르기까지 지금 시장 자체를 굉장히 교란시켰던, 집값을 들쑤셨던 어떤 변동적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 자체를 전세부터 지금 딱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마포도 3억 차익 포기할 프리미엄으로 3억 정도 땡길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봤다가는 더 이상 내가 분양권 아래로 파는 마피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예 그냥 무피로 팔아버리는 그런 양상이 계속해서 속출되고 있는데,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1월에서 6월 분양권이 빵권입니다. 빵권. 7월은 7건. 그러니까 거의 분양가와 동일한 무피를 받아야지만 거래가 될 정도니까 당연히 3억 차익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뭐 이론적으로 나오는 시세 차익이면 뭐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용인이 안 되는데 3억 더 올렸다가는 뭐 사줄 사람도 없고, 거래량이 뭐 거의 빵권에서 지금 7건 겨우겨우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무피입니다. 무피. 거의 그냥 본전치기 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마포도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장 거래도 마포구가 7억 5천 28% 지금 하락하고 있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가 여기도 이제 서초구는 메이플자이 그리고 마포구는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풍향계예요. 6억에서 6억 9천, 6억 9천에서 7억 5천 쪽으로 계속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양권 자체가 이제 프리미엄 포기하고 무피로 팔면서 그냥 분양가와 동일하게 퉁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집주인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2025년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 CSI가 121에서 120, 그리고 이번엔 뚝 떨어졌죠. 115 밑으로 훅 떨어졌어. 그만큼 앞으로 주택가격 전망이 상승세로 가기보다는 하락세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 전반의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한다는 건 결국에 가서는 거래량뿐만 아니라 거래가까지도 아래로 끌어당길 수밖에, 그것도 단기적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집값이 떨어지냐, 내가 부동산 가보니까 그대로더라, 왜 사기치냐, 이런 말씀 하는 분들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에는 집주인이 원하는 호가를 지금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손님이 진성 손님이냐 아니면 그냥 헛개비냐 딱 구분을 해. 그래서 진성 손님이 정말로 실수요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딱 계약을 한다면 집주인과 내고에 들어가게 되죠. 금매가 왜 나오게? 실질적인 가격 협상 단계에서 내고가 딱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아이 쇼핑하기 위해서 부동산 문 딱딱딱 두들기고 들어간 그 가격대는 고스란히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에서 이 금매로 나오는 이 가격대가 얼마나 떨어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면 상당히 앞으로 8월 달은 현장 거래에서의 어떤 가격 수위가 더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집값 하방 궤적이 ING 진행형 중에 있고, 이게 다시 반등하고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은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전망, 오판입니다. 잘못해서 고점에서 집값 물게 되면 이거 평생 설거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인생 다 갈아 넣어야 하는, 인생 맷돌 굴려야 하는 그런 굴레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앞으로 공급 대책이 지금 발표될 건데, 지분 적립형 15억대 아파트가 2억대로 이제 분양하는 그런 어떤, 완전히 이 공급 중에도 이런 공급이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새로운 지형도를 가지는 어떤 공급 이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번 마곡 10-2블럭 여기 토지 임대부로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삼성 서울의료원 3,000가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1200, 1300가구, 방배동 성디마을 900가구 정도 등이 공급이 검토되고 있다. 왜 늘 떠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지분 적립해야 된다, 이익공유.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곡은 이미 엄청난 지금 성공을 거뒀었고, 토지 임대부가 아닌 지분 적립으로 간다면 더욱더 초기 비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서울의료원 부지가 그냥 증발한 부지가 아닙니다. 이제 봉은사역을 끼고 있는 확실한 입지를 가진 곳, 그리고 성동구치소 부지도 5급역을 끼고 있고요. 성디마을 역시도 방배권, 서울의 확실한 강남권의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잘 살펴보신다면 최저 비용으로 무조건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무주택자의 어떤 권리를 좀 내세워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의 미친 집값들이 시세 차익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위로 그 가격들을 밀어 올렸는데 더 이상 이제 여력이 없습니다. 확실한 조정기가 8월부터 분명하게 눈에 띄게 현장 거래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하지만 확실히 지금 경기권은 완전히 하락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폭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 더해서 이제 지하실을 팔 정도로, 지하문을 딸 정도로 굉장한 어떤 하락세를,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죠. 고스란히 서울이 이런 영향을 줬는데 서울이 다시 부메랑을 맞아서
이런 하락의 여파를 고스란히 또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그리고 마포구의 라첼스 같은 아파트들, 그리고 헬리어시티, 올림픽 파크포레온 같은 그런 대장단지들의 어떤 추이를 잘 지켜보신다면 앞으로 아파트 값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앞으로 아파트 값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